예, 안녕하십니까. 도시생물다양성연구실 진동필 대리입니다. 저는 지정된 표준지에서 어떤 현장 조사를, 항목을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지가 지정되면은 도시숲과 가로숲에 따라서 조사구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숲의 경우에는 산지형과 평지형에 따라서 20x20 그리고 10x10의 조사구를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가로수의 경우에는 식재 열에 따라서 40m의 조사구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현장 조사에서는 토양 조사도 수반이 되는데요. 토양 조사를 위해서 조사구 내에 미세조사구 1x1의 이런 3개의 조사구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숲과 가로수에서는 총 4개 부문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현장에서 해야 될 거는 특히 위에 3개, 이 생태 건강 활력도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 편익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숲과 가로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도시숲의 서식지 기능에서는 야생동물들이 먹이원으로 이용하는 식물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 식이수종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수에서는 이런 식이수종을 조사하지는 않고 대신에 그곳에서 나타나는 야생동물 그리고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숲에서는 토양 보존 기능에서 토양 색까지 조사하게 되어 있지만 가로수에서는 토양 다짐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가로수에서는 생물다양성 지표 중에 식재 유형과 기후 적합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구에 조사를 가시게 되면은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식생과 조류, 토양이 있는데요. 먼저 식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은 조사구 내에서 인목 전수, 그러니까 관목 이상의 식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식물들은 흉고 직경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데요. 흉고 측정이 가능하다 함은 3cm 이상의 흉고 직경을 갖고 있는 인목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층으로 분류합니다. 그 외의 거는 하층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층에 속하는 식물에 대해서는 흉고 직경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하층의 식물에 대해서는 근원경을 측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층과 하층의 식물들은 모두 수고나 오존 그리고 종다양성 등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층에 속하는 식물 중에서도 흉고 직경이 6cm가 넘어가는 인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수목 활력도와 수관급 등을 조사를 같이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흉고 직경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조사구에 대해서는 레크레이션과 경관 조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류 조사는 도시숲에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양은 도시숲과 가로수 모두에서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 생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흉고 직경과 수고를 재는 항목으로 흉고 직경이 6cm 이상과 6cm 이상의 경우에는 야장의 3-1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굴참나무면 수정명에 굴참나무 써주시고
흉부직경은 여기 150mm 써주시고 15cm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고는 높이 15m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흉부직경이 그 6cm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야장 3-2의 수종명과 흉부직경, 수고 이런 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흉부직경과 수고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고봉을 이용해서 그 나무의 높이를 직접 측정할 수도 있고, 이런 수고계를 이용해서 수고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흉부직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줄자나 캘리퍼를 이용해서 잴 수 있는데요. 흉부직경을 잴 때 좀 중요한 거는 이 줄기로부터 수직이 되는 단면에 그 직경을 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휘어서 생각해서 재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흉부직경을 재는 경우에 그 흉부 부위에 이런 식으로 부풀거나 아니면 밑이 너무 부푼 경우에는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조금 비껴서 재거나 혹은 위아래로 재서 평균을 재주시면 됩니다. 줄기가 분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줄기가 분지되는 경우에는 양 두 개의 평균을 내서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흉부직경을 잴 수 없는 경우에는 근원경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위를 재는 건데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줄기에 개수가 많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을 내주시면 되는데 6개가 넘어가게 되면 너무 많으므로 가장 굵은 거 하나만 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관목도 이렇게 자라지 않고 여러 개가 이렇게 군락으로 자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자라는 면적과 높이를 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종들이 끼어 있는 경우에는 그럴 때 소실률로 보는데 그런 소실률을 같이 측정해 주시면 되고, 이러한 결과들은 야장 3-3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각 지표별로 좀 살펴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목 건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교목 중에 그 흉부직경이 6cm 이상 되는 개체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수목 활력도를 조사하게 되고요. 밑에 보시는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잎이나 수간 이런 데에 죽은 부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등급을 매겨주시면 됩니다. 매긴 등급은 3-1의 수목 활력도 부분에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관급은 이 나무들이 각각 얼마나 빛을 잘 받는지를 조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에서도 빛을 잘 받고 수평에서도 빛을 잘 혹은 양호하게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우세목이나 준우세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직으로 빛은 잘 받는데 이렇게 옆에서 들어오는 빛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중층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직으로도 수평으로도 빛을 잘 못 받으면은 피한목, 그리고 이제 나무가 죽었으면은 고사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결과들은 아까 적으셨던 수목 활력도 옆에 수관급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질급 항목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나 보는 똑같은 건데요. 줄기가 얼마나 곧게 자라고 줄기에 상처가 얼마나 없는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기가 곧게 자라고 상처가 거의 없다 싶으면은 최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심할 때 2회 이상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5cm 이상의 큰 상흔이 있다 생각하면 낮음으로 봐서 여기 기준에 따라서 총 등급을 매겨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수관급 옆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 고사 원인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재선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생물 다양성 부문, 먼저 다양성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성 지표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숲의 경우에는 10종 이상이 확인됐을 때 최적, 그리고 가로수의 경우에는 6종 이상이 확인됐을 때 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는 이 등급을 매기는 게 야장에 표시는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전체 조사를 다 하시고 나서 수종명을 다 세어보시고, 그리고 공란, 비고란 같은 데다가 따로 항목을 써서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식지 기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식지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숲이랑 가로수에서 재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숲에서 조사할 수 있는 시기수종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눠드린 매뉴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시기수종 목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식물들이 그 도시숲에 몇 종이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중 여기에 속하는 식물들 중에 3종 이상이 존재한다 그러면 최적이고, 점점 적어질수록 밑에 등급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3-1 야장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생동물 출현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를 대상으로만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야생 조류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매뉴얼 보시면은 이 조사가 해뜨기 30분 전이고, 그리고 조사지 이렇게 선으로 이동하면서 조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의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바로는 해뜨기 30분 전에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어쨌든 조사 다니시면서 최대한 그러니까 관찰하신 거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로수에서 뭐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시지 않고 그냥 가운데나 어디 이렇게 그 지역을 보면서 잠시 관찰해서 나타나는 걸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사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다 이러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참고 문헌으로 조사를 하시고 그 문헌을 결과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또 이제 동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도감을 따로 이용하시거나 정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과학원으로 이런 거 정리해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가로수에서만 하는 겁니다. 녹지 연결성인데요. 가로수로부터 주변의 녹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서 일단 눈으로 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면 거리 재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측정하셔갖고 야장 4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가로수에 대한 내용이고, 생물 다양성에서 식재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얼마나 좀 다양하게 심어져 있는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 배열이랑 그 밑에 위치하는 띠녹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주로 보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 앞에 있는 거 예시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앞으로 가면서 가로수가 이렇게 일렬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밑에 뭔가 초본류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거를 띠녹지라고 하는데요. 일렬로 돼 있으면서 띠녹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보통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기에 이제 기타 사항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기후 적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로수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후 적합성은 그 도시 기후에 적합한 수목들이 심어져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립수목원에서 발간된 한국광속식물 분포도라는 책과 그리고 한국의 숲 6권 책을 좀 참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판단하실 때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야자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얘네가 자라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자란다, 서울에 심었다 이러면은 좀 자라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봐서 그걸로 봐서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착식물이 심어진 얼마나 잘 심어져 있냐에 대한 평가 항목인데요. 토착종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보면은 일단 국가표준식물 목록 자생식물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국내에 심어지기 시작한 지 한 10년이 넘는 식물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토착식물로 보기로 하였고요. 그거에 대한 목록은 저희에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 교육 끝나고 나면은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조해서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편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양 조사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토양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미세조사구들을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조절 기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얼마나 배수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한 항목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양 캔과 채토기를 같이 이용해서 토양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토양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따 나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위에 유기물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거기에 토양 캔과 채토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아 넣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삽을 이용해서 그 부분에 흙을 떠주고 그리고 흙이 건조되지 않도록 바로 절연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밀봉된 캔은 돌아가셔서 기기를 이용해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최적부터 낮음까지 이렇게 등급을 매기실 수 있고요. 그 내용은 토양조사표 이 조절기능 부위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양을 조사할 때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토양이 비를 많이 맞게 되면은 원래 있던 성질에서 좀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강우가 있고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토양 다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양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는 건데 이거를 통해서 식물이 뿌리가 잘 생장할 수 있나 없나를 보려고 측정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 토양 경도계를 이용해서 지역의 단단함을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매기시면 됩니다. 결과는 토양조사표 토양 다짐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양색 조사가 있습니다. 그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토양 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셀, 토색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다 갖고 다니면서 조사하기에는 좀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시면은 매뉴얼에 이렇게 간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출력하셔서 이 코팅 해갖고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토양이랑 이 가운데 좀 올려놓으시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옆에 토양색 여기 부분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급은 여기 이렇게 4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양 기능입니다. 휴양 기능은 이렇게 한 딱 지점의 조사구에서만 판단하진 않으시고요. 거기랑 연결된 주변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레크레이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시고요.
두 가지가 모두 다 있는 경우는 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 하나만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다 아무것도 없다 싶으면은 보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레크레이션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잔디밭, 광장이나 아니면은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이런 체육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야장 3-3의 레크레이션 부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경관 조성 평가입니다. 얼마나 시각적으로 이렇게 즐거운 구조물들 이런 게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수대, 화원 아니면 또 다른 뭐 이런 구조물들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조사 지역 근처에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4개 이상 있으면 최저, 하나밖에 없으면 낮은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여기 레크레이션 옆에 경관 조성 부위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성 기능입니다. 지표가 위에 나무의 수간에 의해서 얼마나 덮이는지 보기 위한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자 어안 렌즈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어안 렌즈 부착해서 실제 조사를 하는데요. 조사지에 나가게 되면은 일정 간격을 떨어뜨려서 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산지형 같은 경우에는 20x20이기 때문에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쭉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 주시면은 조사구 5개가 나오는데, 평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먼저 한번 재주시고 사방으로 해서 이렇게 4m씩 띄워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4m로 하지 않고 8m씩 띄워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이 찍히고 나면은 이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겜라이트 어널라이저 해서 이제 글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사진을 입력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사이트 오픈니스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얘네가 빛이 열려 있는지 위에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얼마나 덮여 있는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에서 이 수치만큼 빼주시면은 덮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법이랑 설치하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또 이것도 한글 파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